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6.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주치 한의사 유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엄마 한의사 이진아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하는 맛수다. 오늘의 주제는 3살 비만 여든까지 간다. 소아비만.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아동들의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동 비만은 나중에 성장 그리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영양 섭취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도한 영양이 소아 비만을 부른다는 사실. 서구화된 음식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한 소아 비만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 비만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약 80% 이상이며 이 외에도 각종 성인병으로 인한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소아 비만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살 비만 여든까지 간다. 소아 비만. 주치의들과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소아 비만인데요. 식생활도 변화됐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들의 활동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아이가 이렇게 통통하면 건강하고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소아 비만은 어느 정도 돼야지 비만일까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소아 비만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체중과 키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 방식을 체질량 지수를 계산한다고 하거든요. 이 계산을 해서 그 연령대별로 상위 5%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비만, 그리고 상위 5에서 15%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그 과체중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BMI를 계산했을 때 뭐 25 이상이면 과체중, 35 이상이면 비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연령별로 다른데 초등 저학년인 아이들은 BMI 지수가 한 17, 18 이 정도면 과체중, 그리고 뭐 19 정도면 비만으로 보통은 보고요.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조금 더 올라가요. 한 20 정도면 과체중, 그리고 23, 4 이 정도면 비만.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뭐 20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 이렇게 보통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아 비만이 주로 왜 생기는지. 우선 이제 크게 여러 가지를 나눌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잘못된 습관, 식습관과 생활 습관 이게 제일 큰 문제를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를 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는 흔하진 않으니까 보통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잘못된 식습관. 일단 먹는 것만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아도는 에너지가 저장되는 게 지방인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살이 찌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과식도 많이 하지만요. 아이들도 폭식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스스로 좀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폭식을 했다가 굶었다가 또 폭식을 했다가 이런 식의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애들이 그 살이 찐 애들도 보시면 일단 먹고 누우려고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식습관에서랑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오고요. 또 최근에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이제 너무 많은 휴대폰 사용과 TV 시청. 이 문제가 많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유전적인 요인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비만이다. 그러면 아이가 비만인 확률이 한 50% 이렇게 보면 부모님 두 분 다 비만이다. 그럼 아이가 비만일 확률이 80% 이런 식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고탄수화물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에 밥 말아 먹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그리고 그걸 다 먹고 나는데 과자를 또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심지어 그런 음식들을 굉장히 구하기 쉬운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특징적으로 고탄수화물 시기를 하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소아비만을 우리가 사실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도 비만, 소아도 비만인데 특히 우리가 소아비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차이점 그런 게 있을까요? 성인 비만은 지방 세포 수가 늘진 않거든요. 지방 세포 수는 그대로 있는데 걔가 크기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소아 비만인 아이들은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포 수 자체가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 늘어난 세포 자체가 줄어들진 않아요. 그래서 소아 비만 아이들이 성인 비만으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특징적으로 세포 수도 늘어나 있고 세포도 커져 있고 이렇게 혼합형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아 비만이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을 한 후에 살을 빼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열심히 뺐는데도 금방 다시 찌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성인과 소아 비만의 차이점은 이제 뭐 세포 수 늘어나는 거,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소아 비만이 그냥 놔두면 좀 어떤 위험한 뭐 건강상의 해로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금방 언급한 것처럼 소아 비만은 대부분 성인 비만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인 비만으로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성인 비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성인병, 고혈압, 당뇨, 그 심혈관계 질환이나 뭐 지방간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어린 나이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비만은 좀 특징적으로 당뇨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탄수화물 시기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보면 아기 때 이렇게 뚱뚱한 애들이 보면 키도 커요. 그래서 얘는 되게 잘 먹고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뼈 나이가 굉장히 빠르게 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빠르게 커서 빨리 종료가 돼버려요. 결과적으로는 체중 키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에서 이게 지방이 약간 성호르몬의 전부체 같은 작용을 해서 성조숙증도 오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 그래서 특히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만일 경우에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두 분 원장님은 다 키가 크셔가지고 어려서 비만 아니셨었나 봐요. 네, 그냥 보통 체중이었어요. 저는 되게 말랐었어요. 어릴 네. 때는. 네. 어려서는 뭐 소아 비만이 없었던 걸로 네. 그렇게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아 비만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네, 치료 방법 알려주시죠. 그 소아비만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성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가 무작정 어른들처럼 이렇게 급격한 시기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얘를 타이트하게 시기 제한을 하면서 아이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실 약간의 과체중 정도다. 그러면 가장 베스트는 이 아이의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키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비만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그렇게 체질량 지수가 체중과 키의 제곱을 나누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조금 얘는 정말 심각하게 비만이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아이들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한 번은 살을 빼주고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빼주면 이 아이는 관절의 과부하가 계속 걸려요. 그래서 성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소아 비만은 아이의 노력과 아이의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협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사실 온 가족이 다 비만까지는 아니라도 과체중 상태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요.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혹시 치료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간혹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이제 소아 비만으로 왔어요. 와서 상담을 하고 이제 한약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한약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찌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 그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아이의 성장 패턴을 어느 정도 교정해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뭐 치료일 수도 있고요. 뭐 부족한 부분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수평을 맞춰주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치료를 이제 하는데 역시 또 이 소아비만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아비만 예방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 아이들이 살이 찌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말씀드릴 때 만 6세 정도에서 아이들 살이 한번 확 찌는 타이밍들이 있고요. 그리고 급성장기를 앞두고 아이들 사춘기를 앞두고 아이들이 살이 많이 찌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는 타고난 백골레가 커요. 작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백골레가 작은 아이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백골레가 커지면서 잘 먹게 되는 경우 별로 없고요. 얘네들이 백골레가 원래는 큰 애들인데 그때까지는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거죠. 활동량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쓰고 있다가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그만큼 쓰지 않으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이 하루 3끼를 일정량을 먹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특히나 음료수를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음료수라 그러면 우리가 뭐 탄산이나 과일이나 애기도 음료나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유, 요구르트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근데 우유가 완전 식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우유를 잘 먹으니까 밥을 좀 적게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우유를 같이 포함을 하는데 그 가끔씩 보면 초등학교 뭐 1학년 이런 아이들인데 우유를 하루에 5, 600 먹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니라서 이제 우유도 같이 포함을 한 거고요. 그 모든 그런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액상의 형태로 들어있는 거라서 이게 빠르게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는 그런 게 액상과당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얘가 계속 식욕을 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액상과당을 같이 먹으면 더 먹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고기를 먹다가 콜라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고기를 또 먹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애들도. 그래서 마시는 건 물만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은 굉장히 좋은 게요. 물 자체는 칼로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물이 들어오면 얘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그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물은 수시로, 그러니까 뭐 많은 양을 자주 먹으라고 하진 않고요. 애기들이니까 아이들은 작은 양이라도 소량이라도 수시로 계속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혹시 원장님께서는 추가로 도움될 만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이게 아이들이 비만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잘 먹는다는 뜻이에요. 많이 먹고 잘 먹고 운동을 덜 하는 경우. 근데 이런 아이들이 식탐이 있고 잘 먹기 때문에 갑자기 군것질을 끊거나 줄이거나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많이 상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끊는다기보다는 좀 양을 좀 줄인다거나, 그리고 아까 단맛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액상과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물 드시는 것도 좋고요. 양을 줄이거나 너무 달지 않게 조금 점차적으로 좀 줄여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는 너는 먹지 마, 줄여. 그래놓고 본인은 뒤에서 텔레비전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많이 먹고 엄마는 근데 아이는 먹지 마라. 네, 그리고 본인은 안 움직이면서 아이는 움직이라 그러고 이게 사실 좀 부모도 어렵고 아이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아이 소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부모가 좀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도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한테 말씀을 하실 때 외모를 되게 많이 지적을 해요. 네가 자꾸 살이 쪘잖니. 뭐 얘가 만약에 되게 예쁜 원피스를 사달라고 막 졸랐는데 엘사 원피스 사주세요 이랬는데 넌 살이 쪄서 안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 자체를 보고 너는 살을 빼야 예뻐질 수 있어 이런 멘트를 쓰시는 건 굉장히 안 좋고요. 너가 살이 찌든 살이 쪘든 안 쪘든 살을 빼든 안 빼든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를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네가 이렇게 계속 살이 쪄 있으면 자꾸 아프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해도 너는 그러니까 조금만 같이 뛰어도 숨차고 힘들어지고 그럼 친구들이랑 놀기도 어렵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 혹시 너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같이 운동하고 같이 즐겁게 이렇게 살을 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원장님 또 첨언하실 게 네, 있으시면. 이게 식욕도 결국에는 본능이거든요. 나의 욕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먹고 싶다, 식욕이 항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뭘 원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 뭔가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족적인 문제, 집안의 환경적인 문제를 좀 더 개선하는 방법도 도움이 돼서 사실은 아빠, 엄마,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식후에 같이 산책을 하신다거나 저녁에. 그러니까 물론 아빠도 일하고 늦게 오시면 힘드실 거고 엄마도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드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짧은 잠깐 10분, 15분 정도 아이랑 같이 손잡고 가까운 산책을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이 아이의 일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이 아이가 그냥 배가 고프다는 그 식욕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교류가 돼서 정서적인 교류가 돼서 이게 감정적인 포만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 식욕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심리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소아 비만에 대한 원인이다, 치료 그리고 예방법,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은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사연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고학년에 접어들면서 크려고 하는지 식사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활동량은 줄고 식사량은 그대로이다 보니 점점 살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소아 비만에 대한 문제점들을 접하고 나서는 원하는 대로 먹이질 못하겠더라고요. 먹질 못하니 아이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한참 클 나이에 식사량 절제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이 식욕이 막 왕성해지니까 혹시 이게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봤을 때는 남자아이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요때부터 남자아이들은 급성장기에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사량 자체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요. 종류를 제한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접근성 좋잖아요. 편의점. 이렇게 컵라면 맛있잖아요. 그런 거에 자꾸 먹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이나 뭐 이런 거 자꾸 시간 맞추느라고요. 간식류로 때운다든지 음료로 때운다든지 그럼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튀긴 거 이런 걸로 많이 때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급적 안 먹게 제한을 하면서 그냥 차라리 고기를 양껏 주세요. 너 배부를 때까지 고기를 먹어봐라. 차라리 이렇게 그 종류를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일단 성장기이니까 양은 필요한데, 그렇죠? 무작정 제한할 건 아니고 그 종류를 그 성장에 도움이 되면서 칼로리는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단백질 위주의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면 괜찮아요. 네. 또 두 번째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손자를 둔 할아버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체중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꾸준한 관리를 한 후부터는 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체중이었을 때보다 체력도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얼마 전 검사를 해보니 약간 비만이라고 하더군요. 아직 심각한 단계까지는 아니라 식이요법만 조절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통통한 손녀를 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보기 좋아 보입니다. 아이 엄마는 식이 조절로 살을 다시 뺄 거라고 하는데 손녀의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아 이대로 유지만 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몸무게 유지시켜도 괜찮을까요? 네, 손녀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저체중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약간 비만으로 들어선 단계인 것 같은데
왜 어르신들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통한 게 이쁘고 잘 먹는 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고 싶으신데 이거 그냥 둬도 될까요? 지금 이제 과체중 정도인 거 같거든요. 아주 비만 상태라기보다는 지금 사연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이 체중을 유지하면서 키만 키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사실 굳이 뭐 엄격한 식이 제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 계속 이렇게 키 체중을 점검해서 이 아이의 비만도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서 비만도가 만약에 높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같으면 본격적으로 급성장기 진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급성장기의 아이들이 1년에 키가 크는 게 보통 한 8cm, 많이 크면 한 10cm까지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엄마의 말처럼 식이 조절을 해서 살을 빼는 거는 사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기면 그냥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요 시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이가 열심히 먹는다. 그때는 조금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너무 적극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성장에 도움되도록 지켜봐 가면서 이제 맞춰서 제한을 하든 뭐 유지를 하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오늘 소아비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3살 비만이 여든까지 간다라고 했죠. 요걸 막기 위해서 요것만은 꼭 지켜라. 네, 소아비만에 있어서 부모님의 지지와 협력이 굉장히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다그치거나 아이한테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아이를 감싸 안고 조금 부족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아이를 감싸 안고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서 네. 구호로 말씀드릴게요. 네. 소아비만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아빠, 엄마가 더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자.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임팩트 있게 요약해 주셨는데요. 사실 소아비만은 성인과 다른 점이 많죠. 그래서 잘 관리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잘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